자, 그러면 ANSYS Mechanical Introduction의 렉처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Mechanical Introduction에서는 이제 처음 사용자들을 위해서 구조 및 열 해석을 수행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 쭉 다루는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일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 그리고 이제 형상들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방법, 메싱 하는 거죠. 유한 요소 해석이기 때문에 메싱이 중요한 부분이고, 하중하고 그 경계 조건들을 어떤 식으로 모델링 하는가,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리니어 스태틱 문제, 모델 이런 것 같은 그 구조 해석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그리고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어널리시스를 어떻게 풀 건가, 그리고 치수들을 좀 바꿔가면서 설계했을 때 응답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 와디프 해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위한 파라메타 사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워크벤치를 거의 처음 쓰기 때문에 워크벤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벤치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리고 워크벤치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툴박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셀의 상태를 나타내는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프로젝트 스키매틱, 그리고 옵셔널 워크벤치 윈도우, 그리고 파일 매니지먼트, 그리고 사용하는 유니트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행은 여러분들 벌써 했죠. 여기 윈도우 로고를 클릭하고 여기 워크벤치 클릭하면 워크벤치가 실행되고요. 또는 CAD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스페이스 클레임이라는 것을 디폴트로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ANSYS 워크벤치로 넘어가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요. 우리는 그냥 워크벤치 2020R2 이걸 클릭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워크벤치 9입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크게 두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분 용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세요. 프로젝트의 스키매틱을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툴박스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에 대한 정의가 있는 이렇게 환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툴박스는 4개의 하위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툴박스 여기 보시면 Analysis System, 그리고 Component System, Custom System, Design Exploration,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Analysis System에서는 바로 프로젝트 스키매틱 내에 붙여 넣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 Harmonic Response, 그 다음에 모달, 그리고 Static Structural, Steady State Thermal, 이런 식으로 미리 정의된 게 있고요. 이 컴포넌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컴포넌트들을 담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위에 것들은 이 컴포넌트를 잘 조합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해석 시스템을 이제 확장하거나 또는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담아 놓은 것이고요. 커스텀 시스템은 이 복합적인 해석, 열과 구조라든지 또는 유체와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을 커플된 연성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의된 해석 시스템들을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여기 보면 FSI에서 플루이드 스태틱, 플루이드, 또 여기서는 이제 CFX라는 거 쓰는 거, 플루언트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서멀 스트레스 문제, 프리 스트레스 모델,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거는 나중에 그 파라메터들을 바꿔가면서 결과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라든지, 또는 최적 설계 수행할 때 여기 디자인 익스플로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툴박스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라이센스죠. 그러니까 금액을 지불하고
이 제품들 라이센스를 사야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툴박스가 비어 있다는 것은 라이센스에 문제가 있거나 그 라이센스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은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들이 다 들어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널리 시스템과 컴포넌트 시스템에 나타나는 아이콘들은 설치된 제품과 라이센스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view all, 그 다음에 customize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툴박스에서 보여지는 아이콘 조절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툴박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창은 기본 비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거라는 거 그냥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우리가 벌써 간단한 거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여기 툴박스 어넬 시스템에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프로젝트 스키머틱에다가 넣게 되면 그죠? 일반적인 해석에 필요한 모든 항목들을 가진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순서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쭉 진행하는 순서대로 하게 되면 되고요. 여기 아이콘들을 보게 되면 그 단계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워크플로우가 있고요. 또는 선택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 시스템에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오메트리 형상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컴포넌트에서 지오메트리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메쉬를 하게 되니까 지오메트리 다음에 이렇게 메쉬를 연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메쉬가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지오메트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처럼 되고 그 다음에 이 메쉬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다른 해석인데 플루언트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셋업이 돼서 이쪽으로 메쉬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루언트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절트 결과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를 가지고 개별 컴포넌트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셀 스테이트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각각의 시스템에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그 시스템의 아이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의 아이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이콘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면 여기 A라는 시스템에서 셀이 요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A3번에서 지오메트리는 이제 생성을 해서 체크박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OK 됐고요. 그 다음에 A4번에서는 아직 메쉬를 열어보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제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런 표시가 뭔지를 한번 보면 상위 데이터가 변경되어 셀을 리프레시가 필요한 경우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최신 OK 상태, 업데이트 상태, 데이터 상태일 때는 체크박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여기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개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도 변경됐고 그 다음에 셀로부터 아웃풋이 갱신이 필요할 때, 즉 뭔가를 실행을 해야 될 경우에 이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 물음표가 있는 거는요, 상위 데이터가 정의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 뭐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다 비어 있죠. 그래서 비어 있는 물음표, 상위 데이터가 정의되지 않은 거고요. 상위 데이터가 정의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 셀을 정의하거나 이전의 셀을 정의 필요할 때는 여기 이렇게 속이 찬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해석 중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뭐가 하다가 잘못됐어요. 업데이트가 실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중지 표시, 업데이트가 중지된 거고. 자, 요렇게 체크 표시가 있는데 위로 화살표가 있는 거는요, 셀은 최신 데이터지만, 그 셀은 최신 데이터지만 위에서 뭐가 변화가 되어서 다음 업데이트 수행 시 그 위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거는 모든 이런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제대로 된 겁니다. 자, 프로젝트 스키매틱을 구성하기 위해서 스태틱 스트럭처를 선택한 경우, 자, 여기서 그냥 쭉 가지고 와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지고요. 또는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죠? 편한 걸로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프로젝트 스키매틱에서 자, A 시스템과 B 시스템이 있는데 A 시스템은 steady state thermal이 되겠고요. B는 static structure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모델에 A4 이상, 자, A4 이상까지는 두 시스템이 공유되어 있어요. 같은 데이터를 쓴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데이터도 같은 걸 쓰고, 지오메트리도 같은 걸 쓰고, 그 다음에 모델 메쉬도 같은 걸 쓴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의 솔루션이 B의 셋업으로 들어가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의 결과가 이 B의 어떤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케이스가 되냐면 A에서 계산한 온도 분포가 B에서 열응력 같은 것 계산할 때에 그 온도 분포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벤치가 강력한 이유가요. 이러한 것들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것들이 이렇게 그냥 선 하나로 연결하면 내부적으로 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트럭처럴 시스템을 솔루션 셀 위에 올려놓아서 서멀 솔루션과 연계된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앞에서 만든 걸 보면요, A가 지금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서멀 스트레스 해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스트럭처럴 시스템을 쭉 가지고 와서 놓을 때 어떻게 놓냐면요, 여기서부터 A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있는 것까지 놓고 여기 선택을 하고 드래그를 놓으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 연결되고 6번이 5번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태가 가능합니다. 자, 프로젝트 스키매틱 구성하는 걸 한번 보면 일단 해석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거든요. 스테디 스테이트 서머를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들에 대해서 온도 분포를 가지고 열응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스태틱 스트럭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엔지니어링 데이터,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이 솔루션까지 드래그를 해서 왼쪽 마우스를 놓으면 이와 같은 셋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셋업이 바로 서멀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구조 해석에 가져와서 열응력을 하겠다. 이럴 때 이런 걸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워크벤치 프로젝트 스키매틱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우리가 정의를 뭐 필요한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 지오메트리 가지고 오고 메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한번 보면요. A 시스템의 6번 결과가 그죠? 이렇게 B 시스템의 5번으로 전달된다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또는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어떤 셀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쫙 해보면, transfer data to new, 또는, transfer data from new,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스템들을 서로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딱 해보면, 자, A라는 시스템에서 솔루션 선택해서, transfer data to new라고 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게 연결 가능한 시스템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steady state summer를 해서 이 데이터를 새로운 데로 넘겨주려면, mechanical로 넘겨줄 수가 있고, result로, 또 여기는 static, acoustic, static, structural, 뭐 이러한 쪽으로 넘겨줄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하면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transfer data from you,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를 새로운 곳으로부터 트랜스퍼 해온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뷰에서, 여기는 이제 위에 메뉴입니다. 뷰에서 프로퍼티 부분, 여기 나오는 프로퍼티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라이트 마우스 버튼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프로퍼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선택했을 때, 자, 여기 A라는 시스템에서 지오메트리 선택하고, 여기 프로퍼티가 켜져 있다고 하면 이러한 프로퍼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이 어디에서부터 지오메트리 소스가 나왔는지 디렉터리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 뭐 어널리시스 타입이 어떻게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이 여기 지오메트리 선택해서 프로퍼티를 보면 된다는 거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필요한 프로퍼티는 나중에 다시 필요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매니지먼트입니다. 자, 워크벤치는 관련된 모든 파일을 관리하는 그 프로젝트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워크벤치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WBPJ라는 파일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관리하는 파일이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관련 파일들을 다 그쪽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관련 파일과 디렉토리 경로는 직접 변경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 그냥 두 개를 카피해서 같이 다니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가 저장될 때 그 프로젝트 파일이 .wbpj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앞에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myfile.wbpj를 하게 되면 이와 동일한 이름의 underbar files라는 이러한 폴더가 생기고요. 그 폴더 밑에 데이터들이 다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yfile.wbpj는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파일이 됩니다. 또 여기 뷰에서요, 파일즈 옵션을 여러분들이 확장화시키면 각각의 파일들의 위치하고 이러한 타입들, 그죠? 그리고 어떠한 시스템에 몇 번 셀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 보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파일 WBPJ 파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폴더가 있다고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하나의 파일을 압축해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저장을 하거나 또는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ip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이 zip 하는 게 아니라 NCS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파일 밑에 가보면 아카이브라는 게 있어요. 아카이브를 하게 되면 그 WBPJ 파일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의 폴더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압축된 걸로 만들어 주는데요. 몇 가지 옵션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할 거는 여기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아카이브 옵션에서 Result Solution and Retained Design Point Files 하면 해석한 리절트 결과들을 저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석을 했을 때 큰 파일들이 남는다고 하면 이제 파일 크기를 상당히 크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고 이거는 또다시 내가 가면 돌릴 수 있는 문제다 하면은 여기 리절트는 빼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거 items in the user files folder 또는 imported file external to project directory, 다른 데서 임포트 해온 거라든지 user files 밑에 있는 폴더들, 이런 것들은 형상 파일, CAD 파일이라든지 하중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을 수 있으니까 요 밑에 거는 켜고 위에 거는 가급적이면은 안 켜는 게, 그죠? 파일 사이즈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카이브를 클릭하면 압축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유니트가 있는데요. 이 유니트는 어디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크벤치에서의 유니트가 있고, 또 이제 NCS 미케니컬 들어가서 또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자, 유니트는 미리 정의된 단위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커스텀 단위 시스템을 생성할 수가 있고, 엔지니어링 데이터, 파라미터 차트에서 사용할 단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으로 쓰는 곳에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위에 메뉴에서 유니트를 클릭해 보면 이와 같은 SI 유닛 매트릭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기계 쪽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매트릭 해가지고 킬로그램, 밀리미터, 세컨드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쓰죠. 그래서 유니트 시스템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내가 어떤 거를 유니티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쓰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액티브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이제 디폴트 유닛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다음 서프레스 유닛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보일 때는 display value as defined 또는 display values in project unit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정의된 단위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프로젝트에서 쓰고 있는 단위로 내가 입력한 값이 그 단위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유니트는 기존 시스템의 단위계를 복제해서 또는 수정해서 사용자가 다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단위 시스템을 또는 뭐 익스포트 또는 임포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면 뭐 여기 있는 거 두플리케이트 해가지고 이름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위들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럴 일은 잘 없고요. 기존에 그냥 있는 여기 아까 말했죠.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킬로그램, 밀리미터, 세컨드 요 정도. 요걸 그냥 우리가 그냥 활용합니다. 요거나 또는 뭐 좀 작은 치수 할 때는 이제 마이크로미터 정도 쓰고요. 아니면 킬로그램, 미터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단위가 그렇게 뭐 아주 깊게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밀리미터나 미터 단위 정도를 길이 단위로 쓰고 나머지 거는 적절한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라이센스는 이게 2021 R2 버전부터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라이센스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워크벤치에 대한 기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